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대규모 금강이 발견됐다. 그리고 채굴을 굉장히 많이 한다. 얼마 전에도 사우디에서 최대의 금강이 발견되었다. 중국에서도 최대의 금강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브릭스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넓은 땅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왜 발견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 가격도 좀 오르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안 오른 상황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좋죠. 어쩌면은 버스가 시동을 걸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슬 시속 10km, 20km로 출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실물금 시장에서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매상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실물금을 대량으로 사려고 대기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있는 가격에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 기준에서 내가 큰 금액을 10억, 20억, 30억, 100억을 살 거기 때문에 얼마의 단가에 해달라, 얼마에 내려오면은 하겠다, 전화를 달라, 연락을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가격이 내려오면 달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제 금 시장이나 이런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심리는 당연히 같은 금이나 골드바를 저렴하게 사면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공급이 되나요? 분량이 얼마 없는데. 오늘 뉴스 몇 개도 가져왔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루블화를 건보니제 루블화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광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대규모 금강이 발견됐다. 그리고 채굴을 굉장히 많이 한다. 얼마 전에도 사우디에서 최대의 금강이 발견되었다. 중국에서도 최대의 금강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브릭스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넓은 땅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왜 발견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화폐 시스템에서 달러 패권이 지금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과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국가의 수장이 러시아의 푸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또 이런 역동적인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브릭스 국가들에게 달러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피해를 봤죠. 근데 러시아가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천연가스, 석유 등의 자원을 무기로 해서 유럽 국가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굉장히 케이어스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데 오늘 대만에서는 이제 미국 친미 성향의 총통이라 그럽니까? 수상이라 그럽니까? 당선이 되었죠. 깔끔하게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모든 현장에서 개표를 하고 수개표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대만 국민들은 자유진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격동의 세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인에게 해운대 금거래소 소개했는데 표준금거래소 가서 다음에는 LCT로 가라 했다는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음봉이라는 것은 시가보다 마감이 하락을 해서 종가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음봉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꼬리를 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종가는 여기에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장에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아시아 장에서는 시작은 또 다음날 여기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했는데 끝나니까 또 여기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르니까 아시아 장에서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미국 장에서는 여기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미국 본장에서 끊임없이 종이 돈을 가지고 금 가격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물금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요. 금선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 거래량이. 이게 최근에 금선물의 일봉 차트거든요. 이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을 제가 이제 적용을 시켜 놓은 거고요. 이게 본장이거든요. 본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기준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장이 마감을 합니다. 그게 미국 기준으로 본장이거든요.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본장의 차트입니다. 지금 엊그제 보면은 연속적으로 음봉을 내면서 나오죠. 음봉이라는 것은 시가보다 마감이 하락을 해서 종가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음봉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꼬리를 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종가는 여기에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장에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아시아 장에서는 시작은 또 다음날 여기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했는데 끝나니까 또 여기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르니까 아시아 장에서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미국 장에서는 여기로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미국 본장에서 끊임없이 종이 돈을 가지고 금 가격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석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높게 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양봉이니까. 여기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또 미국장에서 이만큼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가는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보고 있으면은, 와, 금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러 패권,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서방 다른 나라 국가들 있죠. 브릭스 국가들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최근에 브릭스에 합류한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금값의 상승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고 있다 해서 언제까지 막아질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스프링이 있는데 그 스프링을 계속 억누릅니다. 밟고 압축을 시켜서 튀어오르지 못하게 누릅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게 눌러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특히 러시아, 중국을 필두로 해서 뭔가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까운 거리에서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 축구 특화로 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푸틴 축구 특화로 가서 알래스카를 뒤덮고 늪지 이동 차량을 운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생소한데 축구 특화를 방문했대요. 푸틴이. 왜? 할 일이 없어서 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절로 갔을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금광이 있는 곳이에요. 천연자원이 묻혀있는 것. 축포특화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북극해 항로를 포함한 많은 무역로의 교차점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큰 금강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서고 6천만 원,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 눈으로 만지고 보지도 못한 그게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ETF 시장에 상장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 동안 5천 년, 6천 년 동안 가치를 유지하고 진짜 돈과 자산으로서 기축통화로서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금이 내일 당장 10배 평가를 받는다, 100배 평가를 받는다, 그만 돈이 내일 1000만 원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또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달러 디마이스에 나온 뉴스고요. 피터시프라는 사람이 2024년은 달러 가치의 끔찍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중개인이자 금융평론가인 피터시프는 가장 최근 팟캐스트에서 2024년은 달러 가치의 끔찍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 저도 굉장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024년이. 자, 이 뉴스 보겠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991년 이후 최대 규모의 금 발견을 발표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인 추코트카 금광으로 유명하며 최근 이 지역의 연간 기금속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최동단 연방정부 추코트카에 위치한 소비노예 금광에서 100톤 이상의 금이 발견됐다. 이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국내 최대 금 발견이다. 1991년 이후랍니다. 굉장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롬의 광산 부문은 성명을 통해 소비노예 광산의 시추 작업이 지속적인 연구 동토청 조건에서 연중 내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길이가 32km가 넘는 123개의 유정을 시추했습니다. 소비노예 광산의 연간 생산량은 2029년부터 3톤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밝혔다. 또 다른 뉴스가 또 있네요. 러시아 금매장량 9월 국가 기록 2360톤 기록. 척치해 근처에 위치한 광산은 1970년대에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고급 금맥을 식별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질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철 및 기금속 중앙연구탐사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의 금 생산량이 2030년에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국의 금 보유량은 굉장히 비밀리에 발표를 하고 있고 숨기고 있습니다. 세계 금협회, 월드 골드 카운슬 이런 데서도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를 발표를 하는데 많이 숨기고 있죠. 근데 지금 러시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중국에서 이제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금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브릭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단순하게 제 눈에만 제 귀에만 들려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금본위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본위제를 기본으로 한 루블화. 아주 정말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의 통화량이 얼만데 경제 규모가 얼만데 금본위제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서고 6천만 원,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 눈으로 만지고 보지도 못한 그게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ETF 시장에 상장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 동안 5천 년, 6천 년 동안 가치를 유지하고 진짜 돈과 자산으로서 기축통화로서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금이 내일 당장 10배 평가를 받는다, 100배 평가를 받는다, 그만 돈이 내일 1000만 원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을 안 사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내일 1억 한다, 비트코인이 내일 10배 올라서 5억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근데 아무리 눌러본들 언제까지 그게 누러질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거의 뭐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값을 누르기 위해서 계속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카밀님 의견은 은이 안 올랐다 그러는데 실물 은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금은 이렇게 신압으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은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훅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 같고 훅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금 시세가 좋습니다. 실물금 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물금이 거의 사상 최고가 근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물금에 대한 공급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실물금 시장에서는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매수자 매도자 비율이 매수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9대1 정도로 매수자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에 실물금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입성하신 분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실물금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호니튜버님, 작년 12월에 처음 실물금을 샀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실물금 시장에 들어오셨군요. 예. 어떤 분들이 금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막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그냥 작은 금액이라도 실물금을 직접 한번 구매하는 거. 그게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아마 빠를 겁니다. 미국에서 선물 금 시세를 누르고 달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서 경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 금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저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야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이치에 맞는 해석이다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아무리 눌러본들 언제까지 그게 눌러질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거의 뭐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값을 누르기 위해서 계속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2008년도 이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금융위기 왔고,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풀었는데, 그 돈들이 실물 시장이나 실물 경제나 금 시장에 들어와 버리면은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권위 유지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띄웠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풀린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가져갔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암호화폐 시장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흡수하게 됐고, 실물 경제에 안 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그렇게 올라가 버렸다. 그럼 이거는 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못 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잘 막아내고 있다. 근데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탄생을 하고, 브릭스 국가가 5개국에서 15개국 정도로 늘어났고, 참가를 원하는 회원수들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올림픽에서 메달이 금은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지속될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다음에 플래티넘 메달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로 인해서 달러화가 다 대체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유로화나 이런 것처럼 브릭스 통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을 주도한 이런 이제 세계 경제 질서, 세계 뭐 군사 질서 이런 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데 블록 미디어 이게 나옵니다. 러시아, 중국 이 양국 무역에서 미 달러 사용 중단하고 위안화와 루블로 대체를 하겠다. 이때까지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무역을 할 때 달러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화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달러화를 어마어마하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면서 각 나라의 부를, 정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착취한 거죠. 전 세계인들의 부를 착취하면서 미국은 잘 살게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무역에서 각 나라의 통화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초죠, 전초. 지금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은 브릭스 간의 통화를 만들고 쓰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물론 이거로 인해서 달러화가 다 대체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유로화나 이런 것처럼 브릭스 통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을 주도한 이런 이제 세계 경제 질서, 세계 뭐 군사 질서 이런 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직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방향, 관점을 눈을 크게 뜨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국가의 통화,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하고 양국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와츠그루가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츠그루에 따르면 러시아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 간의 비즈니스 관계는 번창하고 있으며 양국 간 무역 교역액이 계획보다 빠르게 2천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관계는 지난해 강화되었으며 이 두 브릭스 국가는 현지 통화로 여러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두 강국은 현지 통화로 25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하여 식품 및 에너지 분야의 무역 거래를 확대했다. 브릭스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이후 탈달러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브릭스의 탈달러화 미션에 대해 언급했다. 자, UAE가 석유 거래를 달러화로 하지 않겠다라고 앞선 뉴스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를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소비 국가입니다. 중동에 있는 석유를 이제 위안화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자국의 통화대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브릭스 통화가 나오면 그걸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달러화의 가치는 페트로 달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23년도에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막 머리를 숙이면서 미국의 채권을 좀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 이후에 중국은 외환보유고에서 미 달러와 채권의 비중을 낮추면서 중국의 인민은행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금을 계속 모으고 있는 거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는 금의 가치를 더 높이 가격을 형성시키면서 중국 외에 외국으로 금을 유출시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을 들고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화는 일부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달러화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탈달러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원화 가치는 달러 가치보다 더 안정화되거나 더 강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하는 거죠. 달러화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원화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원화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화보다는 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2024년 올해가 미국 주식시장에 우리 생애 최대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런저런 연유 이유에 의해서 대공황 2.0 이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디마이스가 달러 탈출, 달러 평가 절하가 가속화되면서 투자자들은 금, 채권 등 안전한 피난처 자산을 사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은행 그 미국 달러의 암울한 미래에 관해 벽에 적힌 글을 보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금, 채권,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한 피난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금융 아마겟돈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가치 있는 모든 항목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면서 채권에 대한 패닉 구매는 차트에서 벗어났습니다. 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미국 달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군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 달러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선호하여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는 점점 더 쓸모없는 지폐를 버리면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을 쌓아 올리면서 스위스 프랑은 두 번째로 큰 최종 안전 피난처 이익을 얻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스위스 프랑 가치 상승 폭은 2010년 이후 미국 달러 대비 가장 높았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무역협정에서 미국 달러를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은 상승하고 달러는 하락을 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 이 말이죠. 금의 경우 종이 거래로 인해 조작되기는 했지만 온스당 2,000달러를 훨씬 웃돌며 런던 오후 경매에서 2,077.44달러 즉 트로이 온스당 2,069.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USD 미국 달러의 목을 졸라매는 일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실패한 은행을 구제하고 그들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맹렬하게 달러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시장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또 다른 글을 썼습니다. 현재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브레이크가 잠겨서 충격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이 미국 시장에 우리 생애 최대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올해가 미국 주식시장에 우리 생애 최대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런저런 연유 이유에 의해서 대공황 2.0 이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달러 및 기타 화폐 통화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971년 그린백은 금 대비 가치가 98%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을 해요. 단기적으로 달러를 사야 된다. 달러가 금보다 투자가 좋다. 그건 진짜 그냥 달러를 그냥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달러하고 금 자체를 비교하는 자체가 이거는 무식한 겁니다. 달러하고 금하고 주식을 비교하는 자체가 무식한 거고, 채권하고 금하고 비교하는 것도 2024년이 혼란의 해가 될 이유, 혼란의 해가 된다 그럽니다. 건물 경제 붕괴, 부동산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미국 얘기도 있는 거고. 지금 근데 이 얘기에서도 보면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2023년에는 6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고를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주변에 있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지점들이 지금 통폐합이 되고 있고 폐쇄가 되고 있죠. 미국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는 엄청난 은행들을 폐쇄하고 구조조정하고 막 없어지고 있고, 특히나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 요즘에 또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 있죠. 브릭스 국가들 특히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실물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미국에 있는 금이 다 뺏기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에 있던 금들, 유럽에 있던 금들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거든요. 금을 뺏기면은 금권, 패권을 잃게 돼요. 비니미니님, 역사적으로 금이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은도 역시 올랐죠. 이거는 상식적인 게요, 상식적인 거. 이게 이제 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니까 약간 민기적거리고 내릴 때도 있으니까 막 지쳐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결국은 그냥 거의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중장기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은 무조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상승폭 이상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리거든요. 진실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은도 결국은 금 가격이 상승하면은 뒤이어서 은 가격도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 한잔 했는데 은이 기금속이 맞을까요? 이제는 뭔가 은에 대해 비관적으로 느껴져요. 세공을 하고 금과 은을 다루는 사람마저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뀐다. 곧 은의 상승이 임박한 순간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침체에 가까워질수록 실버는 가격이 많이 눌러지네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얼만큼 눌렀다가 어떻게 올라갈지 막 이런 걸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2010년대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값을 상당히 많이 눌렀어요. 선물 시장을 통해서 많이 눌렀죠. 근데 선물은 1개월, 2개월 이런 단위로 만기가 있어요.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현물은 런던 금시장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물을 끝까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만큼의 금을 내줘야 하거든요. 물론 증거금, 유지증거금 이외에 나머지 돈을 다 지불을 해야지 실물금을 인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물금을 만기까지 가져가는데 인출을 안 해줬다. 그러면은 그 거래소는 존재하기가 아마 힘들죠.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실물금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가상의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일시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눌러서 종이화폐, 남발한 종이화폐를 던져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선물 만기가 돼가지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주려면 어느 정도의 공급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 요즘에 또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 있죠. 브릭스 국가들 특히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실물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미국에 있는 금이 다 뺏기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에 있던 금들, 유럽에 있던 금들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거든요. 금을 뺏기면은 금권, 패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과 은 실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실물금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 아마 이런 생각을 또 할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서 시장에 들어갈 때
뭐 가령 그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이리저리 해보니까 맞더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분명히 실물금에서도 오는 거죠. 암호화폐에 비하면 지금 실물금에는 그런 시장이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국민의 0.01%나 실물금을 가지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얼리로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 이런 거를 한다. 그거 외에 그냥 투자용 골드바로 10돈 뭐 이상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0.01%는 되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점점 더 탈달러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언제까지 세계 무대에서 1위 자리를 지킬 것인가? 자,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어마무시한 뉴스들이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작성된 뉴스들이네요. 탈달러와 러시아는 브릭스 국가들에게 미국 달러를 버리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제 브릭스의 모든 회원국, 브릭스 국가의 회원국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화국에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 국가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브릭스의 모든 회원국이 미국 달러를 포기하고 금융 통화를 위해 현지 통화를 사용할 때입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린 러시아 중국 금융대화 포럼에서 관계와 합의에 대해 밝혔다. 점점 더 탈달러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브릭스 국가 내에서 금융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프라와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봅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목표를 항상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브릭스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로 인해 모스크바가 서구 금융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차단된 이후 이미 현지 통화 또는 대체 통화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탈달러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글들이죠. 그리고 어떤 회원국도 어떤 브릭스 회원국도 국제 무역에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브릭스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 사용이 없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전에는 세계가 편리함과 자유의지 때문에 미국 달러를 사용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반복적으로 무기화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할 것입니다. 현명한 국가들은 미국의 어떤 양보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나타냈다.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달러를 버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썼습니다. 브릭스는 달러 경제에서 승리하고 탈달러화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자체 준비 통화와 독립적인 스위프트 시스템은 물론 자체 운송 보험 및 국제 대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달러나 유로화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브릭스 자체가 회원국들에게 오만해지면 어쩌지 이 사람이 추가했어요. 미국은 언제까지 세계 무대에서 1위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자,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로렐라이님 실물 투자 10년 다 되어 가는데 점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10년 정도 하셨으면 그죠? 쓴맛 단맛 이제 다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완숙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까?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90% 이상의 석유 거래를 하는 중동의 나라들이 브릭스 국가에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UAE하고 이런 나라들이 달러 거래를 안 하겠다, 석유 거래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시대가 무너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상이 세계적인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자, 달러 디마이스 뉴스를 또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거래에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거 뭘로 의미합니까, 여러분?
1973년도, 74년도 이후에 페트로달러가 출범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라든지 경제 원조를 해줄 테니까 석유 거래에 미국 달러를 사용해달라. 그러면서 페트로달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건보니제였죠. 그 바로 앞에 1971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파기하면서 달러하고 금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레이트 리셋이 거기에 일어났죠. 달러가 붕괴되나 그랬는데 아주 잘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으로 날아가서 페트로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이 중동에서 석유 거래에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했답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이거를 눈치를 채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석유 달러로부터의 과감한 조치로 아랍에미리트는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로 석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UAE가 석유 무역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브릭스 경제 동맹이 석유 거래에서 현지 통화를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더 넓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미국이 겁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르헨티나와 함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원래 브릭스 5개국에 속해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가 원래 5개 국가였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남아공에서 브릭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르헨티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나라들이 브릭스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란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이 석유 거래의 상당량을 차지한 거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90% 이상의 석유 거래를 하는 중동의 나라들이 브릭스 국가에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UAE하고 이런 나라들이 달러 거래를 안 하겠다, 석유 거래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시대가 무너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상이 세계적인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수년 동안 미국 달러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는 통화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이러한 탈달러화 과정으로 인해 미국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크립토폴리탄의 자이 하미드는 이번 확장은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달러화 해제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 무역에서 미국 달러의 전통적인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움직임입니다. 미국 달러화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달러 패권에 헤게모니에 도전을 하는 움직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석유 거래에서 미국 달러보다 현지 통화를 우선시하기로 한 UAE의 결정은 이러한 정서를 분명히 반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복잡한 체스 게임에서 전략적 기동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세계가 석유 거래에서 통화 역학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UAE가 새로운 석유 거래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 무역에서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통화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달러라고 알고 계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유로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입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줄어들겠죠. 단순히 통화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 석유 무역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 하미드는 썼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잠재적인 파급 효과는 상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력 균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국, 러시아, 이집트를 포함하여 최대 15개국이 UAE의 새로운 잠재적 석유 및 가스 거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브릭스 회원국이자 달러화 폐지를 옹호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는데 이 일반 대중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10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은 1%의 W와 관심을 가지는 4%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실물금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30%는 반드시 넣어 두셔야 됩니다. 설사 금값이 은값이 많이 안 오른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상속이나 정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사고 팔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중매 거래를 통해서 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 저렴한 스프레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즈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사상 최고치로 달했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 달러 패권에 대한 우려, 탈달러화에 대한 우려가 미국 본토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코스트코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많은 금들이 팔려 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한 뉴스들 한번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디마이스라는 여기 사이트에 있는데 여기에 나온 뉴스들은 조금 쇼킹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의 메인 뉴스에서 등장한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텐데 기존의 음모론 정도로만 생각하던 내용들이 이제 인정이 된 공식적인 언론, 지상파를 통해서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혼란스럽고, 뭔가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통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 달러 디마이스 기금속 가치 급등으로 코스트코에서 1억 달러 상당의 금을 판매하고 있다. 12월 20일자 뉴스거든요. 한국의 코스트코에서도 금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드바, 예쁜 골드바들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네요. 이만큼만 가져도 참 굉장히 그죠, 좋겠습니다. 도매업체인 코스트코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소비자들이 피난처 투자로 금에 몰리면서 회사가 9월 30일에 끝난 분기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코스트코에서 9월 30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 기간 동안에 1억 달러 이상 1,300억 원 이상의 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돈으로 그렇습니다. 대략 환율 1,300원을 적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우리가 1온스짜리 금괴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9월 30일에 끝난 분기 동안 1억 달러 이상의 금을 판매했습니다. 라고 CFO 리차드 갈란티가 12월 14일 목요일 실적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코스트코의 2024년도 회계 연도의 1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코스트코는 지난 9월 스위스 정연업체 팜프 스위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조체인 랜더 디파이너리의 1온스 금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반은 24캐럿 금으로 24K 골드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코스트코 웹사이트에서 온스당 206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으니까요. 온스당 206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코스트코 회원만 구매 가능하며 1인당 2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며 금은 사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중매거래를 통해서 저와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며 UPS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금괴의 제품 설명에는 새 제품이며 정품 인증서와 실험실 분석 증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버리힐스에 본사를 둔 금 판매업체 제네시스 골드 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영어가 이렇게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로즈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쇼핑 고객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으로 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로즈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사상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코스트코가 건조, 식품 및 기타 생존주의 상품의 빠른 제공을 시작한 이후 금괴가 코스트코의 진열대와 웹사이트에서 부딪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품에는 금이 잘 어울립니다. 로즈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사상 최고치로 달했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 달러 패권에 대한 우려, 탈달러화에 대한 우려가 미국 본토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코스트코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많은 금들이 팔려 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뉴스에 그들의 이름을 알리고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우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높은 수율로 금 판매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코스트코에서 달러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서 금을 출시를 했고 높은 수요로 금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자, 이런 현상들이 소프트하게 부드러운 뉴스부터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